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추천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79학번 불어불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지금 가리키는 거는 통상협력 쪽이니까 완전히 전공이 다르죠. 사실 학교는 졸업한 이후에 최근에 자주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 몇만 명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6만 5천 명 졸업했어요. 대략 6만 5천 명을 대표해서 학교의 재단 이사회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려면 우리가 한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나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줘야지 내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나면 벌써 70분이 지나갔네 라고 하는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강의하다 보면 이게 아직도 30분 남았네, 40분 남았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한번 70분 동안 같이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예. 제 79학번 6만 5천 명을 대신해서 대표할 수 있는 동문회 한 사람이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재단, 대우재단에 제가 지금 현재 그 재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단 이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학교에 관심이 많고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6만 5천 명 동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니까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학교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 또 새로운 관심,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실 주제가 넘은 얘기지만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 제목은 너무 진부하고 어떻게 보면은 맨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답이 없네. 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인생이라는 게 무언가 또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진부한 것 같으면서도 내가 취한 상황, 그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는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짧지만 50여 년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 질문에 대한 답,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제목을 갖고서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인생이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취해진 역할,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항상 인생은 항해다라는 그런 설명이 정말 인생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Life is a voyage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인생은 저는 Life is voyage라는 그러한 말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게 인생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설명을 잘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인생이 항해라고 하는 설명이 저로 하여금 가장 인생을 잘 설명하는 그런 정의의 말인가, 정의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나면 다음에 갖는 질문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공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했던 인생이라는 정의가 다양한 만큼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정의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점수 따기 위해서 막 하루하루 정말 피 튕기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저런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개똥 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개똥 철학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질문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도요. 우리 아주대학교 동문들 중에서도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에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딴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만나서 데이트할 때 뭘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모였을 때 인상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렇게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공적인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제가 20대 때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을 3군데를 다녔는데 항상 대학원 다니면서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하지? 나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자꾸 스스로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얻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꼬리표, 그런 질문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나는 성공하고 싶다. 어떻게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까 인생은 항해라는 정의를 좋아하게 된 것이 내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이라는 정의를 답을 얻는 데 있어서 인생은 항해라는 정의하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일치되고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느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중에서는 여기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동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간을 쓴다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생각을 갖고서 저와 혹시 같은 생각을 갖는 분이 있으면 한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그래서 저는 항해에 비유했을 때 크게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날씨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어떤 날은 배 타고 나갔는데 폭풍 막 치고 난리 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잔잔하게 파도도 없고 마치 강같이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해가 쨍쨍하게 지는 날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구름이 잔뜩 껴서 폭풍이 올 것 같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기 상황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 인생이라는 그런 인생은 항해다라는 그런 어떤 정의를 두고서 한번 이 날씨, 성공적인 항해를 갖기 위해서 이 날씨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왕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나서 하루 3끼 먹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딱 보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문제를 쑥쑥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정말 나빠서 남들이 한 번 외울 거를 100번, 좀 과장이지만 10번, 100번을 해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주어진 날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뒤에 또 다른 하나 설명을 할 때 예를 들려고 했던 건데 제가 19년 동안 교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국제대학원에 입학할 때 그 꽁지로 붙었어요. 추가로 붙었어요. 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해서. 그런데 공부를 여학생이었는데 지방에서 온 여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똑똑똑 노크를 해요. 그래서 경희대학은 다 교수실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보따리 2개를 들고 내 방을 두들겨서 여기 잡상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임 누구누구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잠깐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임 누구누구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학생이 이제 수원에서 여기서 국제대학원이 경희대학은 이제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의 기숙사에 있지 못하니까 할머니가 원룸을 빌려갖고 같이 공부를 애를 뒷바라지를 하러 이제 와서 생활을 하셨는데, 얘가 하도 영어책을 그 단어를 교과서를 갖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실에서, 거실이 아니라 원룸이니까 설거지하는데 너무 손녀딸이 읽으니까 자기는 영어의 ABC도 모르는데 하도 외워서 자기가 들어갔고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울 지경이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정말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딴 학생들에 비해서 암기력이나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졸업할 때 우리 대학원의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학생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대학을 나와서 무슨 뜻을 했는지 모르지만 경희대학교에 들어와서, 그것도 거의 꽁지로 들어와서, 거의가 아니라 꽁지로 들어와서 공부 노력을 해서 1등으로 졸업을 해서, 그 학생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자기가 주어진 날씨가 그렇게 나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비유한다면 정말 열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날씨를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각자의 처한 위치가 해가 쨍쨍한 날씨를 갖고 항해하는 조건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흐린 날씨에 항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구름이 많이 끼는 이런 날씨를 각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함에 있어서 인생이 항해라는 정의를 갖고서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역시 이런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날씨를 갖고 태어났다. 머리가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머리가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요, 이 날씨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배가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배.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항해함에 있어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파고가 10m가 넘어도 항공모함은 뜨잖아요. 그죠? 조그만 배를 다 낚시배 같은 거 타보면 뭐 10톤짜리 같은 거 9.77톤이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파고가 2m만 넘어도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생은 항해다. 그래서 성공적인 항해를 갖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은 배의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나라는 존재, 배가 큰 배가 됐을 때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그 날씨가 나쁘더라도 그걸 극복해 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항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배를 키워라, 큰 배를 만들어라는 말을 하고 싶고, 결국은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배의 크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노력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들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뭐뭐 하고 싶은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질문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학교 생활에 다 만족하고 있죠? 답이 없네. 학교 생활에 만족해요?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 그래,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지금 밥은 하루에 3끼 먹죠? 먹죠? 5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3끼를 먹는다고 강조했을 때, 여러분 그런데 밥 먹는 것 같이 매일매일 하는 게 몇 가지씩 있어요? 혹시 있어요? 외국어를 잘한다,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한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어로 예를 들게요. 지금 대학교 1학년 19살인가요? 그죠? 그럼 내가 37년째 아침 5시 반에 깨서 하루에 무조건 단어를
신문이나 BBC 방송을 틀어놓고 하루에 7개에서 10개씩 정리를 해서 그거를 외워요. 5시 반에 깨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40년이라고 치면 하루에 5개만 치면 365 곱하기 5를 하면은 1500개, 1800개라고 치면 1800개 표현 곱하기 40을 하면 몇 개예요? 4, 5만 개 되죠? 여러분들이 한 300개 표현만 정확히 알면 영어를 대화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외운 내 표현 I will not sit on the fence 라는 표현을 내가 봤어요. 아침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여기 영문과 있나요? 그걸 직역을 하면 나는 펜스 위에 앉아있지 않겠다 그런 뜻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IS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I will not sit on the fence 그 표현은 뭐냐?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이 그냥 가만히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얘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이 표현을 또 연습해요. 여러분들 사전을 찾다 보면 보이라는 단어를 잊어먹지 않죠. 근데 보통 한 단어를 외웠다, 잊어먹었다, 외웠다, 잊어먹었다 하는 거를 나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점이 찍혔을 때 그 단어가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 5만 개의 단어를 내가 boy나 girl, school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를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말하는 배를 키우는 방법의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삶에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알아서 할 거지만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선? 고양이가 두부를 되게 좋아한대요. 두부 비린내를. 그래서 어느 날 고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만드는 냄새가 쫙 두부 콩을 삶아갖고 두부를 만드는 냄새가 나서 그쪽으로 갔더니 가장 싫어하는 고양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물이에요. 근데 그 두부를 만드는 사람이 두부를 쪄서 이렇게 으깬 다음에 두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틀에다 넣어가지고 찬물에다 담가놓잖아요. 펌프물에다가. 고양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두부가, 신선한 두부가 제일 싫어하는 찬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발을 넣었다 뺐다 막 안타까워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일본에서 교육하는데 쓰는 일본 우화집에서 나온 얘기예요. 고양이가 저거를 정말 먹고 싶다 그래서 쫙 째려보니까 이거 사투리로 도굿을 들이고 집중을 해서 그거를 쫙 보니까 물 위로 두부가 둥둥둥둥 떠올랐대요. 하고자 하는 게 갈망이 엄청나게 크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두부가 떠오를 정도의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세니까 두부가 떠올라서 그 두부를 먹었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주 후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아주 대학을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간에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이번 제가 하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한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이게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서로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투자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크기를 늘리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고자 하는 흥미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배를 키운다는 것은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배를 키우는 사람들, 항상 보면,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생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을 하는 걸 봤어요.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또 내가 한 것들, 내가 빠뜨린 것들, 그것이 뭔지를 끊임없이 메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옆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을 옆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위치에서 하여튼 장관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메모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메모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메모한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안 하고 한 가지 하는데 메모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관리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삼정행. 여러분 혹시 삼정행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지, 정판, 정행. 아주 지극히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정지, 똑바로 알고, 정판, 똑바로 판단하고, 정행, 거기에 따라서 똑바로 행동해라. 똑바로 알고,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행동해라. 이게 결국은 성공적인 삶의 기본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마음의 하나의 모토로 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을 듣던 것들과 한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한테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슴속에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 태어났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다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고 판사를 한다. 판사 고시 공부 한두 번 해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모든 일생을 마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 판사가 되겠다고 바꾼 다음에도 내가 한두 번 해본 다음에 판사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가서 판사 공부를 5년이고 해서 붙는 사람이 있고 그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금 나는 두 가지 대비되는 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내가 목표를 했을 때 목표라는 건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다? 아니다? 내가 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나한테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목표를 수정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면서 사는 게 나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이 옳다, 어떤 삶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를 살아감에 있어서 배의 크기를 키우는데 나는 원천에 항공모함이 되겠다. 왜? 나는 그렇게 큰 좋은 날씨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배를 키우다 보니까 배를 크게 지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건 항공모함은 너무 커. 나한테는 그냥 우리 식구만 탈 수 있는 배면 괜찮은 것 같아. 자꾸 수정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정말 이건 아닌데 항공모함 못 질지라도 구축함까지는 질 수 있겠다. 그런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죠? 그죠? 젊으니까 흔히들 말할 때는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짧게는 5년, 10년 뒤에 나타날 것이고 길게는 20, 3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늙는다는 게 제일 서글픈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이 돼요. 내가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원로 교수님이
신 교수, 좀 있으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 조금 있으면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이 치아가 아플 거야. 그 다음에 치아가 아픈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귀가 잘 안 들릴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냐? 치아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한 2시간만 켜놓으면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간 볼 수 있어요? 밤새고 놀잖아, 그지? 게임하고. 그죠? 농담이고. 여러분들은 몇 시간씩 투자할 수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한다는 건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클립에서 제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도 가졌고 배도 내가 막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것들이 성공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가 크면 더 많은 선원이 필요하고 선장과 선원이 필요하고 배가 작으면 나름대로 몇 명의 선원 동료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요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과 동료 같이 가면서 그 배를 운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배가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노력하고 또 얼마나 좋은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선장의 역할도 할 수 있고 1등 항해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선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관계 최선을 다하고 팀워크를 이뤘을 때 내가 탄 배의 인생이라는 배가 성공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대학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주대학교 출신 그 직장 동료나 또는 상대방 회사에 일하는 분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이거 파벌을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 나와 많은 부분을 공감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고 나름대로 편하게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좋은 관계를 가해서 나의 존재감, 내가 꼭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전체 팀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혹자들은 가는 데마다 자기가 속한 팀이 깨지는 그런 역할을 경험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동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꼭 나름대로 자기가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세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느 정도씩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인덕이 있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인덕이 좋아. 근데 인덕이 좋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운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운 못지않게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상대방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부분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순간에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만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나의 매력 포인트, 나의 강점, 거기에 능력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외모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성격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조금씩은 다 다르게 타고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생활 모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말했던 인간관계의 형성이 여러분들 각자의 인간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성공적인 인생은 항해라는 그러한 말 정의를 가지고서 세 가지의 성공적인 항해를 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인생은 항해라는 정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게 순전히 정말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옳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러한 그 프레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손해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에서 여러분들 후배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한 분 한 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 아주대학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주대학이 더 잘 된다는 것은 한국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이 더 잘 되면 인류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전개를 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가웠고요.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